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황금 같은 노년을 책임지는 100세 시대 노년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관절 통증 완화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일상생활이 힘드시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효과가 잠깐뿐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딱 몇 분만 특별한 세 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며칠 만에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몸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들. 대전에 사시는 78살 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5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도 돌지 못할 정도였는데 무릎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2달 만에 지팡이 없이도 30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이 나중에는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서울에 사시는 70세의 김영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오십견 때문에 팔을 들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심하게 아파서 밤에도 잠을 설치셨대요. 게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쓰다 보니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허벅지를 문지르는 게 어깨와 허리, 무릎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셨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쪽을 몇 분 정도 손가락으로 꼭 눌러가며 문지르셨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팔을 들 때 확실히 통증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뚝 소리가 나고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확실히 어깨가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져서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문지르면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허리와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여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정확히 이 부분을 문지르면 뭉친 근육이 풀려요. 그럼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면서 허리, 무릎, 어깨까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이 부분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 부담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그리고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게 골반뼈인데요.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손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마사지할 부위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시면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쪽 다리는 1분 정도 해주시고 다른 쪽 다리도 1분 정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마사지 할 때는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누르면 약간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문지르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면 전신 관절 통증에 큰 도움이 돼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영희 어르신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어요.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듯 저린 통증이 이어졌고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매출보다는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걱정이 더 컸다고 하시더군요.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과 한방 침 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어요.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됐는데 가족들은 차라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다시 아프더라는 말을 들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발바닥을 꾸준히 문질러주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냐고 의아해하셨죠.
제가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많아서 허리 통증 완화에 놀라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날부터 하루 두세 번 편안히 앉아서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지르셨는데 놀랍게도 겨우 사흘 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편해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발에는 족태양 방광경 등 여러 경락의 시작점과 중요한 경혈들이 몰려 있어서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굽혀서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하시면 되고요. 허리가 불편하시면 등받이에 기대어서 한 발씩 차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동그라미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좋아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꾹꾹 누르시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다 마사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누를 때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그곳이 몸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무릎 뒤 오금을 문질러 주는 것은 허리 통증에 특히 효과가 좋아요. 부산에 거주하시는 72세 박명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서 지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으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셨어요. 한 번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상태가 더 나빠져서 휠체어를 타게 되셨죠.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드시고 주사도 맞아보셨지만 효과는 며칠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무릎 뒤 오금을 하루 3번 문질러 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몇 분 정도 꾹꾹 눌러주셨대요. 특이했던 건 아프던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는 점이에요.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하셔서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무릎 뒤를 누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2주 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째가 되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무릎 뒤 오금에는 몸 전체 뒷면과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거든요. 무릎 뒤 오금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금은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말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위중혈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으로 뻗어 있는 방광경락을 자극하게 되어서 허리 부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요통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찾는 부위예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지점이 됩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 3초간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정도로 적당히 누르시면 돼요. 3초 정도 눌렀으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서서히 떼면서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시고요. 이렇게 누르고 떼는 동작을 5에서 7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나 오래 서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 효과가 좋아요. 집에서 마사지를 하실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픈 정도가 적당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압력을 줄이세요. 마사지는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절이나 뼈 돌출부를 직접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물러서 준비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시면 더 좋아요.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세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마사지하는 동안에는 숨을 참지 말고 편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며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내외로 마사지하시고 하루에 2~3번 정도 꾸준히 하세요.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도 고려하셔야 해요. 관절염으로 붓고 열이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보다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가볍게 해주세요.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셨다면 의사와 상담 후 마사지 하시고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도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것들. 마사지 방법과 함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시고 하루 10분 정도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관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시면 근육이 풀리고 잠도 더 잘 오실 거예요. 식사하실 때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일어서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요. 물 한 잔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더욱 효과적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시더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렇게 매일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통증 완화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